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텍스트에 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텍스트는 말 그대로 자막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화면상에서 제목의 역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다양하게 글자라는 정보 전달의 매체로 무언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자, 일단 앞서 강의에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제목을 한번 넣어봤는데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컷 편집을 제가 자막을 이용해서, 자동 자막을 이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지금 자막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다 선택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싹 지우고요. 화면상에는 특별하게 입력한 자막은 없습니다. 자, 자막을 입력할 때는 위에 메뉴에 가서 텍스트를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에 자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기본 사전 설정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본 텍스트가 글을 처음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얘를 눌러주면 트랙에 추가라고 해서 자동으로 새 트랙이 하나 생성이 되고, 물론 얘는 이렇게 옮겨 다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른 트랙에도 옮겨 다닐 수는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는 텍스트 트랙에만 들어가고 이제 오디오는 오디오 트랙에만 들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 혼자서는 이렇게 옮기면 다른 데 들어가진 않죠. 그리고 이런 데 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글자를 배치를 하면 화면상 정가운데에 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면의 정중간을 우리가 0,0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이 글도 0,0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블락킹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글자를 넣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AI와 인간이었나? 인류였나? 우리의 미래?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글을 넣을 때 제일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제일 마지막 글자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익숙해져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간혹 가다가 겪는 문제기는 한데 타이핑 속도를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컴퓨터가 좀 뻐벅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 타이핑 속도를 못 따라와서 이 한글의 자소 단위가 다 떨어져서 입력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저도 간혹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저장을, 어차피 자동 저장이 되니까 이 캡컷을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면 그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오류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자, 글을 입력을 했고,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도 입력을 하고 나면 텍스트 클립이란 게 생기고, 얘도 기본적인 시간이 한 3초 정도인가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 얘도 클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뒤에 부분을 날려버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동영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트래킹, 그리고 텍스트에서 음성으로라는 네 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얘네들은 다른 것들을 쓰더라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알아두시면, 일단 글꼴이란 게 있죠. 글꼴은 서체라고 부릅니다. 서체가 모두라는 게 있고 상업적이라는 게 있고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최근에 내가 잘 사용했던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브랜드 글꼴이라고 해서 내가 내 계정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사전 설정, 그리고 시스템 글꼴 이렇게 돼 있는데, 시스템 글꼴은 말 그대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MS 오피스를 설치한다든지 한글을 설치하면 글꼴들이 막 깔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눈누 폰트 같은 데 가서 폰트를 다운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전부 여기에 설치가 돼요. 시스템 글꼴이라는 개념 안에 다 설치가 되고, 자, 그 외에 있는 글꼴들도 굉장히 많은데 얘가 영어 글꼴하고 한글 글꼴하고 막 혼용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글꼴을 쓸 때는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사전 설정 같은 것도 있죠. 요거는 캡컷 안에서 제공하는 글꼴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글꼴들을 쓸 때는 저작권에 무리가 있는 그런 글꼴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라고 붙어 있는 이 글꼴들도 상당히 많은데 얘도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한글 무료 폰트들도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폰트는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죠. 티몬체, 고운 한글, 뭐 전통, 완주, 대둔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왜 프로를 붙여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프로가 붙어있는 한글 글꼴들이 전부 다 무료 서체거든요.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얘네들이 이런 짓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다 눈누 폰트에 가시면 지자체라든지 뭐 기업들이 자기들 브랜딩 한다고 만든 서체들을 무료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다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캐컷안에 같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자들을 쭉 보다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바뀌고, 자, 이렇게 한번 썼던 글자들은 제일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내가 자주 쓰는 글꼴에 얘가 추가가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글꼴의 크기는 여기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 모서리 잡고 잡아당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볼드, 글자 약간 굵게 하는 거, 밑에 줄 긋기, 그 다음에 기울기 이런 것들 있고, 중간 줄이 쭉 꺼지는 거는 없네요. 여기에 대소문자, 이거는 영어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라서 한글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대문자로 바꾸거나 소문자로 바꾸거나 대소문자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워드프레스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고요. 그리고 색상, 글의 색상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색조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채도하고 명도를 고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화면상에서 어떤 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스포이드 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콕 클릭을 하면 그 색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뭐 헥사라고 되어 있어 16진수 코드로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RGB 컬러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로 잘 쓰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내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만큼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색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색을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추가를 하면 방금 만들었던 색이 여기 또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색깔을 쓰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게 이제 계속 내 계정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을 뭐 원하는 대로 색을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문자 간격, 이거는 자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간도 설정이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가끔 가다가 -1로 세팅하는 게 잘 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고, 줄 간격은 얘가 2줄 이상 이렇게 엔터를 쳐서 밀면 2줄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사이의 간격들을 여기서 조절하는 게 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기능도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실수로 지워버렸네요. 자, 실수했을 때는 Ctrl Z 누르면 언제든 바로 앞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상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상태 정렬인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는 얘가 지금 한 줄이라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2줄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를 이제 세로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배치를 하느냐, 뭐 그런 것들도 안에 지정되어 있고요. 자, 밑으로 더 내리게 되면 사전 설정 스타일이라고 해서 요 보이는 그대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뭐 요거는 흰 글자에 까만색 테두리, 얘는 그 반대 되는 상황, 얘는 그림자도 살짝 들어가는 것 같고, 얘는 노란색의 까만 글자, 그 다음에 노란 바탕에 이렇게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이 설정들이 바로 밑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여기 꺼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팅했던 거를 쓰기 싫다 하시면 이렇게 하면 또 안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변형 밑에 보면 뭐가 또 되게 많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혼합, 뭐 불투명도, 뭐 이런 값들이 쭉 있는데, 혼합은 말 그대로 밑에 깔려있는 영상하고 얘가 섞이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 획, 테두리를 말하는 건데, 글자의 테두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획을 누르면 지금 색을 먹었죠. 색을 먹은 다음에 이거 닫혀야 되는데 왜 안 닫히냐, 이렇게. 어이구, 됐어요. 그 다음에 두께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란 기능도 있어요. 배경 누르면 이렇게 뒤에 두 종류가 있어요. 글자의 크기에 딱 맞게 하느냐, 박스가 생기느냐. 자, 그리고 투명도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컬러도 내 마음대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컬러 같은 거 넣고 투명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약간 박스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냥 테두리를 둥글게 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더 두껍게, 얇게, 너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딱 맞춘 기능도 있어요. 딱 맞춰서 높이 조절하고 너비 조절하고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프셋이라고 해서 이 밑에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를 조금씩 옮기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다음에 조정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값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거 하다가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거 꺼버리면 바로 꺼지고, 다시 키면 돌아오고, 수치들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 리콜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나는 배경 쓰기 싫어. 그러면 안 쓰면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자, 저는 글 색상을 블랙으로 맞추고, 테두리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눈에 잘 띄죠, 잘 들어오죠.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다. 그다음 밑으로 좀 더 내리면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더 내리면 글로우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퍼져 보이는 효과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일부러 글자를 까만색을 하고 테두리를 넣었거든요. 글로우는 뒤에서 빛이 비치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빛은 테두리를 노란색 넣었으니까 빛은 흰색으로 넣으면 더 멋있게 보일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빛을 노란색으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흰색으로 주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좀 더 환하게 보이게 되겠죠.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치를 조절을 해서 얼만큼 환하게 빛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두 종류가 있으니까 골라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번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번지는 느낌도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나중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이 별거 없죠. 여기 키프레임을 잡아서 움직여주면 애니메이션인데, 만약에 처음에 글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위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키프레임 하나 잡고, 내가 시간을 좀 더 줬다, 이거는 앞으로 옮겨 놓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옮겨 놓고 시간을 약 1초 정도 주고, 이 값을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키프레임 잡히죠.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런 애니메이션도 돼요. 짜자자잔,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키프레임이 보이면 키프레임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고 이 사이의 거리가 애니메이션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과 뒤에 값 차이만 있으면 그 값 차이로 인해서 중간 단계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요거는 또 다음번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더 내리면 또 그림자라는 게 보이죠? 그림자 눌러보면 여기 그림자가 끼는 걸 볼 수 있는데, 요 글로우하고 섞여서 잘 안 보이니까 글로우를 빼고 보면 이 그림자 부분이 살짝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림자도 투명도 조절 가능하고요. 색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흐림 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좀 잘 쓰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흐림을 아예 안 주고요. 컬러를 테두리 색하고 같이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적당히 조절하면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있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의 글자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자주 쓰고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곡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곡선 눌러주면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휠 수 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파닥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글자를 꾸밀 수 있는 각종 기능들이었는데,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저는 주로 많이 건드리는 게 글꼴, 크기, 그리고 글의 색상, 테두리, 그리고 글의 박스 정도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말풍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말풍선은 말 그대로 이 모양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눌러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꿔주는데, 제가 써보니까 뭐 제가 만드는 영상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뭐 요리 영상을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 일상 브이로그를 아기자기 귀엽게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걸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기 싫을 때는 요거 누르면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편집 효과는 조금 달라요. 편집 효과는 글자를 꾸며 놓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글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워드아트라고 들어보셨죠? MS 오피스 같은 데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글자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저는 초기화 안 할 거다. 그러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도 다 지금 초기화가 돼 버렸죠.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꾸미는 건데, 요것들은 뭐 쓰도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촌스럽다 싶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말풍선도 적재적소에 쓰면 되게 괜찮아요. 영상을 이제 한참 하다가 제목처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화 같은 대화 말풍선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쓰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별 게 없어요. 예, 세 종류가 있습니다. in, out, 반복 세 개가 있죠. in은 이 글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시점이 in을라고 불러요. 여기가 in 영역, 그리고 여기는 out 영역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복적인 거는 반복이라고 해요. 자, in을 선택을 하시고 눌러보면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효과가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을 줄이면 빨리 지나가고, 이 시간을 늘리면 효과가 길게 지속이 되겠죠. 적당하게 보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에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되게 재밌게 쓸 수 있다 생각이 드실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하나가 이런 효과를 많이 쓰게 되면 좀 난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지는 말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골라서 써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아웃은 말 그대로 글이 사라질 무렵쯤, 여기잖아요. 그냥 있다가 플레이를 하면 바로 빡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뭐 글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폭발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더 길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사라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쓰기 싫다 할 때는 꼭 요거를 눌러놔야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주 쓰는 글자가 있겠다, 자주 쓰는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별 표시를 해 놓으면 요거 눌렀을 때 그것만 위주로 나오니까 매번 고르지 마시고 내가 평소 때 잘 쓰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등록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ing 상황인데 지금 꿈찔꿈찔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등장하는 거하고 꿈찔거리는 거하고 지금 사라지는 거하고 동시에 다 넣었죠.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in하고 out을 쓰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꿈찔꿈찔하는 뭐 이런 것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가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잘 쓰는 편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 되게 귀엽고 재밌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자, 글자에 지금 애니메이션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는 트래킹 넘어갑니다. 이 트래킹은 글자가 영상의 어떤 특수한 부분들을 이제 추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 뒤로 넘어가서 이 뒤에 영상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자, 특별하게,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에서 얘의 이름을 한번, 제가 그냥 이름 몰라요, 저는. 임의로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하나 넣고 적당히 줄여가지고 얘 이름을 그냥 여자인가요? 여자인가? 조안나라고 이름을 넣었어요. 성은 조씨고 이름은 안나입니다. 자, 여기다가 뭐 꾸며주고 이런 것들은 안 할 건데 그냥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안나 이름표가 이렇게 생겼죠. 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몸 근처에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요 시간을 적당히 이렇게 주고, 영상이 끝나는 동안에 계속 시간을 주고 이 글자가 조안나를 따라가게 만들고 싶다. 그게 트래킹의 개념이거든요. 추적하는 개념. 자, 모션 추적을 하고, 이제 추적을 하는 동안에 얘가 거리가 멀어지면 얘 글자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카메라 가까이 오면 글자가 커지기도 할 수 있거든요. 확대, 뭐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돼요. 자, 일단은 두 개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 추적을 어디를 시키느냐. 자, 다른 거하고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구분이 좀 이렇게 명도 차이가 분명하게 돼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를 일단 한번 해봐요.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 이게 보장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트래킹을 시작을 눌러요. 잘 되면 그냥 따라갈 거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조안나가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번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행이다. 중간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네, 지금 놓쳤죠? 많이 놓쳤죠? 상당히 많이 놓쳤죠? 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따라갔거든요. 트래킹을 한번 했는데 중간 부분에 한번 놓치네요. 얘가 다른 영상이랑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여기 뒤에 필요 없다, 잘라버리기. 이렇게 하면 이제 글자는 요만큼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것들이 트래킹 기능인데,
이 트래킹 기능이 막 그렇게 썩 완벽하지 않은 기능이라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몇 번 반복을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되면 트래킹 기능을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까지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끄셔도 됩니다. 이게 트래킹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음성으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나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쳐놓은 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있는 목소리가 샘플들이 있어요. 이 샘플 목소리 가지고 입혀가지고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캐커단에는 이 텍스트 투 스피치에 반대되는 기능이 있어요. TTS에 반대되는 기능으로 화면에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AI가 인지를 해서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런 겁니다. 자동 캡션이라는 기능이고요. 그거하고 아예 반대되는 기능으로 나레이션은 없었어요. 근데 글자를 입력하면 그거를 AI가 읽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만큼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뭐 영어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글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한글이 필요하다면 남성 언니, 오빠, 스윗한 언니 뭐 요 정도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뭐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언어 지원이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한번 쓸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을 일일이 제가 다 치기 귀찮으니까 저번 시간에 그때 챗GPT를 한번 이용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링크까지 영상 밑에다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고를 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거는 다 타이핑 됐잖아요. AI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자, 이만큼을 제가 긁었습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캣컷으로 돌아갈게요.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 건데, 이미 제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쓰겠다, 내 목소리 안 쓰고 다시 한번 입혀볼게 하는 개념으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자, 텍스트를 꺼내주고요. 자, 거기다가 목수한 걸 붙여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글자를 뭐 꾸미거나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제목으로 쓸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글자를 보이기 위한 글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글을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는 텍스트에서 음성으로라고 눌러줍니다. 자, 남성, 언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남성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성 생성을 눌러요. 그러면 음성이 생성돼서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한번 들어볼게요. 인가? 자, 앞에서부터 다시 듣습니다. 아이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방금 혹시 들으셨어요? 아이는 이라고 읽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딜리트를 하고, 자, 요거를 AI라고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A 다음에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A 점 찍고 I는, 자, 이렇게 점을 2번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시켜볼게요. 자, 다시 읽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게요. A닷I닷은 인류를 위협 A.I. 이렇게 읽네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발음이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또 노하우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AI라고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발음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한국어로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I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이 글자는 보는 글자는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성으로 바꿔주고 읽어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AI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자, 이제 제대로 읽는 거 맞죠? 자, 마이크 다시 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들도 내가 원고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자, 요만큼만 긁어서 목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긁었어요. 자, 새 텍스트 만들어 주시고 기존에 있는 텍스트하고 뭐 안 헷갈리게만 이렇게 나란히 일단 놔줄게요. 자, 놔주고 그 다음에 2개가 포개져 있네요. 살짝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더블 클릭하고 붙여주기. 이거 여러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글꼴 줄이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볼 글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에 AI가 제대로 안 읽히잖아요. 이것만 고치면 돼요. AI. 자, 이것만 하면 되죠. 자, 인공지능 가로 열고 AI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만큼 지웁시다. 자, 이 다음에 제대로 읽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돌아간 다음에 남성 골라주고, 이번 언니로 한번 해볼까요? 언니. 인공지능은 오케이. 자, 아까보다는 읽어야 될 글이 좀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 만든 거는 요만큼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글이 이렇게 화면상에 가득 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쓰는 겁니다. 딜리트 하면 돼요. 앞에 부분도 이거 화면에 보일 글자 아니니까 딜리트 하면 되죠. 우리는 목소리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소리만 따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플레이를 하면, 자, 마이크 다시 떼고 들려드릴게요. AI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이랑 살짝 섞여가지고 나오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렸겠지만 이건 어차피 조정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가 나왔으면 이 오디오 두 개 선택하고 음량 노멀라이즈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이 배경음악 나왔잖아요. 그죠?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조금 더 줄이면 되겠죠. 요거는. 자,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이제 들을만 해졌어요. 볼륨을 조금 더 낮추면 되겠네요.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다양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가지고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내 목소리를 굳이 쓰기 싫다. 내가 이게 원고를 읽을 때 좀 절 수 있으니까 그냥 AI가 깔끔하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AI한테 글 좀 읽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얘가 글을 다 읽어줍니다. 조금 아쉬운 점들은 이게 브루라든지 다른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 목소리의 개수가 한글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개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 필모라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또 쓰고 있는데 필모라에서는 더 좋은 점이 내 목소리를 녹음을 시켜요. 이 필모라가 뭐 원고를 주고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 번만 딱 읽어 놓으면 내 목소리를 이미 걔가 기억을 해버려요. 그래서 텍스트를 쓰고 내가 굳이 읽지 않더라도 내 목소리 음원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 음원하고 내가 입력한 글자하고 매칭을 시키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해주는 기능이 필모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공하는 것들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캣컷이 그 필모라보다는 아직까지 AI 기능이 살짝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을 다 씁니다. 어차피 돈 다 내고 다 쓰고 있어요. 자, 여기 텍스트에서 음성까지 한번 알아봤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기본에 대해서 이제 글자 넣는 거는 이제 할 줄 알았죠. 그 밑에 보면 사전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사전 설정은 내가 영상을 편집할 때마다 매번 그 영상의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기 귀찮잖아요. 저도 제 영상 편집할 때 맨날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목 같은 거 쓸 때 이런 걸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 밑에 자막 갈 때는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기본에 가서 내가 기본적으로 자막에 늘 쓰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구분하기 용이하게 자막용 설정이라고 내가 이름을 하나 쓸게요. 그래서 나는 자막용을 글꼴은 나눔 고딕을 쓸래. 그럼 나눔 고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조금 굵게 하고 싶어. 그리고 기울기를 주고 싶어. 그리고 글의 크기는 요건 좀 너무 크니까 요 정도만 할래. 이 밑에 살짝 놔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리고 글이 눈에 제대로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는 배경을 하나 쓸 거야. 근데 그 배경 색깔을 너무 두껍게 안 하고 글자에 딱 붙어서 나갈 건데 너무 진한 건 싫고 약간 이런 회색 계통으로 가고 싶다 라고 설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투명도도 살짝 줄래. 자, 글 주변에 테두리를 살짝 넣어서 눈에 좀 더 잘 또렷하게 보이게 할 거야 라는 설정을 내가 했다고 쳐요. 이게 나의 자막용 설정이다 라고, 이걸 앞으로 계속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상태를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자, 다 돼 있죠. 여기서 사전 설정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주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회색 배경 자막용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할 위치에다가 적당한 데다가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게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전 설정에 가서 방금 내가 저장한 게 여기에 업로드가 돼 있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내가 글을 입력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매번 기본에 가서 이걸 해서 뭐 설정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사전 설정에 가서 얘 한 번만 그냥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럼 나오죠. 여기서 글 내용만 바꾸면 되잖아요. 내용 변경해서 사용.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사전 설정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밑으로 더 내려오면 AI 생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편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편집 효과는 이거 어디서 봤죠? 네,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템플릿은 이거 눌러보면 뭐가 쭉 더 나와요. 네,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눌러보면 서브 카테고리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템플릿도 눌러보면 이거 다 만들어져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AI, 텍스트, 인기, 제목, 브이로그, 말풍선 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눌러보면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쓰고 싶은데 하고 클릭을 하면 어디 위치에서 나 여기서 쓰고 싶은데 하고 클릭을 하면 자, 한번 다운로드 눌러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버튼까지 눌렀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하하하 하고 나오죠. 자, 선택을 하고 보면 여기에 하하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글자를 바꾸겠다, 착착차로 바꾸겠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뭐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거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정해져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안에 글자 정도의 내용만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만들어 놓은 게 꽤 많기 때문에 텍스트 템플릿도 잘 사용하시면 이거 꽤 효과적으로 영상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3D 발렌타인, 뭐 패션, 캡션, 뭐 이런 것들, 좋아요, 구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다 내장되어 있거든요. SNS 가시면 어지간한 이런 것들,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해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눌러봤다. 그러면 이런 것들 화면에 그냥 하나 바로 빠르게 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만 적당히 줄여가지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오면 자, 자동 캡션. 이거는 여러분들 뭐 한번 앞서 강의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자동 캡션을 쓸 때는요. 이게 구간에 대한 제한 같은 게 없어요. 일단은 화면상에 편집된 걸 전부 다 지가 기준선으로 삼거든요. 범위로 삼아버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국어, 소스도 당연히 내가 한국말로 했으면 한국어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지금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소스들이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캡컷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녹음을 했잖아요. 요것도 자동 자막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 캡션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요 자막들이 있잖아요. AI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내 목소리, 글자를 가지고 목소리를 만들어낸 거에는 얘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일 앞으로 가서 자, 한국어 선택하시고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을 한번 쫙 자기가 훑어요. 훑은 다음에 얘가 한국어로 말을 했네.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말한 내용들을 글자로 바꿔줘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런 거 하나 쓸 때 20분, 30분짜리 영상도 자동 자막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얘는 15분이 한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 영상이 한 50분 녹음했다. 그러면 걔를 한 3토막 쳐가지고 자르기를 해서 15분 미만으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자막이 다 들어갔죠? 여기 보면 기본 자막이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자막도 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자, 나오는데 얘는 내가 입력을 한 개별적인 글자하고 다르는 게 전체 적용이라는 게 하나 여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로 입력했던 것들은 사전 설정 개별이죠. 다 이렇게 했던 것들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토 자막, 자동 캡션으로 했던 것들은 다 이게 딸려서 나와요. 이게 한 세트란 얘기입니다. 자, 한 세트라고 돼 있을 때는 얘의 글을 만약에 내가 변경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그리고 글에 어떤 꾸미기 효과를 주겠다. 그러면 뭐 편집 효과에 가가지고 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여기에 이게 바로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네요. 적용돼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동시에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치를 바꾸겠다. 선택을 하고 얘를 약간만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그 위치에 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개별적으로 놀게 하겠다. 그러면 얘를 풀면 되겠죠. 하나를 풀면 한 놈만 다른 뭐 꾸밈 요소들, 색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편집 효과를 다르게 한다든지 위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할 때는 하나만 바꾸고 싶을 때는 요걸로 살짝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일은 잘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동 캡션에 대한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동 캡션을 쓰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중 언어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프로 기능이고, 체크를 하면 여기서 얘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까지 해주거든요. 만약에 일본어로 바꿨다.
자, 일본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현재 있는 캡션이 있죠. 기존에 있는 거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원래 있는 캡션을 삭제를 하고 생성을 하나 더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인지하는 소스 언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는 한국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얘가 내가 바꿔달라는 게 일본어였으니까 일본어로 바꿔줄게 하고 이중 언어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생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지워볼게요. 딜리트하고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일을 더 시키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안 되면 껐다 키든지 다시 해보든지 하면 돼요. 자, 지금은 이중 언어 생성이 된 것 같아요. 위에는 한글이 있고 밑에는 일본어가 돼 있죠. 예. 확인됐습니까? 유튜브에서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중 언어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가 알아서 우리나라 말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뭐 SRT 파일을 올린 것처럼 자동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자, 그것도 약간 고급 기능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SRT 자막 파일을 뽑아내가지고 유튜브에 써먹는 것도 다음번에 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자막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로컬 자막을 제가 일부러 얘기 안 드린 거는 캡컷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 온 자막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은 뭐 브루 같은 데서 연동이 될 건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캡컷에서 자동 자막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일은 있어요.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근데 다른 데서 만든 걸 가지고 올 일이 있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안 쓰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텍스트 쫙 다 훑어보고, 여기도 다 훑어보고, 여기서도 어떻게 쓰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쭉 드렸죠. 자, 저는 일본어 자막은 지금 뭐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본어 자막 라인은 쫙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막도 그렇게 지금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서 요거 선택하고, 제가 잘 쓰는 몇 가지는 저는 자막 달 때 거의 이렇게 해요. 배경을 일단 넣어요. 그리고 글자에 딱 맞게 넣고 검은색을 하기는 하는데 투명도를 살짝 넣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둥근 사각형 이런 건 잘 안 써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나 해주느냐면 위치를 조금 더 내려놓습니다. 저는 요게 저의 기본적인 세팅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도 그렇게 다 바뀌어 있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번 강의는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텍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져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다라는 것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자주 쓰다 보면 외워지는 게 당연히 생길 거고, 얘는 단축키 쓰거나 이런 것들도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이 자막에 너무 막 필사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지 마셔라. 어차피 그렇게 해놔봤자 사람들이 와, 자막 잘했네 하고 훌륭하네 하고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자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에만 일단 띄면 되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폰트의 크기, 그리고 어떤 서체를 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글자로 돼 있는 거를 목소리로 바꾸는 거, 이 두 가지는 자주 쓸 일이 있을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강의는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고, 이번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